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공방전 한 방에 끝냅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그때 마침, 자, 권력을 잡은 사람 중 공양학으로 관료가 된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공양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곡식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한 사람. 그죠? 곡식에 대한 학문, 그거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정도만 보시면 돼요. 변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데 군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방을 미워해서 공우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료가 된 사람, 이 사람도 동그라미인 거예요. 그래서 공우는 공방을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비판한 사람이니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자 원제가 공우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리하여 공방은 쫓겨났습니다. 밑줄. 공방은 관직에서 쫓겨났다. 자, 공방이 문화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전에 임금을 만나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교화해서 장차 자, 나라의 활용이 넉넉해지고 백성들의 재산이 풍부해지도록 했다. 미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화자찬. 그치? 미화, 자화자찬. 자, 이제 조그마한 죄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자,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그러나 등용되고 쫓겨나는 것은 나에게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다행스럽게도 남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실오라기처럼 살았으니 앞으로 입이 묶여 말을 하지 못해도 세상에 몸을 붙이고 살아갈 것이다. 자, 가로 묶어봐. 부평초부터. 자, 부평초 떠다니는 어떤 이제 그런 건데, 자,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돌면서 강의 별장으로 되돌아가 자, 악약계에서 낚싯대를 들여오고 고기를 잡고 술을 사서 자, 민상, 해고와 함께 자, 술배를 타고 떠다니 남은 생일을 마칠 거예요. 가로 닫으세요. 예전에는 요거와 관련지어서 관련된 시조 고르는 거 나왔었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 강 얘기 나오고 낚시 나오고 그다음에 술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네 글자 자연친화가 떠올라야지. 그렇지. 이해갑니까?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보셔야 돼. 무역적 가치. 그다음 자연친화, 무역적 가치라고 적으세요. 자연친화, 무역적 가치. 자, 비록 천종록과 자, 오정의 음식이 있다 해도 내가 어찌 그것 때문에 그런 자연친화적인 삶과 바꾸겠는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자, 당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유한이 탁지 판관이 되었고요. 재산을 관리하는 벼슬이다. 당시 국가의 재산이 넉넉지 못했고요. 그는 다시 임금께 아뢰어서 방을 이용해서 국가의 재정을 여유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공방의 후손인 거예요. 후손. 자, 그가 임금에게 아뢰는 말은 식화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방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즉 돈이 유통되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제자들이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이들을 국가에서 불러서 방 대신 자, 돈을 쓰게 했습니다. 이리하여 방의 술책이 개원, 천보 사이에 크게 쓰여졌고 그러니까 당나라에 쓰여졌다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국가에서 조서, 바로 이제 임금의 명령이죠. 방에게 조의 대부 보승을 추증하기로까지 했습니다. 품계가 올라갔다. 즉 정말 많이 사용되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시는 말한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 있죠? 그것과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생략된 것도 없이 딱 똑같습니다. 중략까지. 자, 사신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신의 평이 작품 말미에 붙어 있다. 이래서 우리가 열전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전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계보, 행적, 자, 그 다음에 평가. 이 평가 때문에 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신 있잖아요. 사신. 사신이라는 것은 자,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신화인데 이 사신이 바로 거기 나와 있는 필자의 주제의식을 대변합니다. 필자의 주제의식 대변. 사신, 거기다 써야 돼. 거기다 써야 돼. 사신. 거기다 안 적혀 있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여기 피곤해 보이는 사람 진짜 많은데?
요즘에 선생님은 잠을 자면 한 3시간마다 잠을 깨. 내가 볼 때는 무호흡증 아닐까? 어떤 나이 먹으면 코를 많이 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호흡증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눈을 딱 떠. 3시간마다 눈을 떠요. 피곤하진 않은데.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어서 갈게요. 사신의 평가. 얘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주제의식이 나와요. 남의 신하가 된 몸으로써 자, 밑줄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만 쫓는 자, 밑줄 칩니다. 바로 공방이죠. 어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방이 올바른 법과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정신을 집중시켜 자신을 알아주어서 나라의 은혜를 접지 않게 입었다. 다시 말하면 뭐야? 등용되었었다.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이익을 일으켜주고 해를 덜어주어서 임금의 은혜로운 대우에 보답했어야 했는데 자, 그런데 도리어 밑줄 쭉 쳐. 아까 그 비 있죠? 세모 쳤던 비, 왕비. 자, 밑줄 쭉 쳐. 비를 도와서 나라의 권세를 한 몸에 독차해가지고 사사로이 당을 만들기까지 했으니 밑줄 쭉 칩니다. 여기까지. 이것은 충신이 경계밖에 사김이 없어야 된다는 말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충신은 임금만 자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공방에 대한 사신의 평가가 나타나는 부분이면서 거기에선 얘 행적에 저기다가 하나 더 적으세요. 자, 압축 요약적 제시가 나와 있습니다. 압축 요약적 제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압축 요약적 제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갈게요. 방이 죽자 그 남은 무리들은 다시 남송에 쓰여졌고, 자, 집정한 권신들에게 자 붙어서 자 그들은 도리어 정당한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은 무리라는 것은 자 어떤 방이 죽고 나서 그 우리가 제자들이겠죠. 비록 길고 짧은 위치는 자 아득한 가운데 자 있는 것이지만 만일 원나라 황제가 일찍부터 공우가 한 말을 받아들여서 이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없애버렸다면 이 같은 후환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이들을 억제하기만 해서 마침내 패단을 남기고 말았다. 그러니 대체 실행보다 말이 앞서는 자는 자 실행보다 말이 앞서는 자는 반드시 자 미덥지 못한 걱정을 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돈에 대한 작가의 자 부정적 자 인식이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출제 맥이라고 해서 자, 돈에 대한 작가의 태도 한번 볼게요. 임초는 되게 가난하게 살다 죽은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삶이 이 주제의식에 반영되어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돈에 대해서 그냥 싫은 거예요. 이렇게. 사실 우리가 저기 유럽의 산업혁명은 사실 화폐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치?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져야 되는데, 돈을, 우리는 전부 다 그때 돈이 없었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중국은 화폐 대신 은으로서 다 있었죠. 우리도 뭐 마찬가지였고, 비슷하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돈에 대한 작가의 태도. 작가는 돈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음을 지적하고 돈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돈을 억제하는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돈 없애! 돈 없애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수강료를 쌀로 받을까? 우리도 공방전에서 쌀이나 감자 뭐 이런 걸로 받을까? 자, 소금 뭐 이런 걸로. 자, 넘어가요. 자, 넘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한 걸음 더라고 있을 거예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자, 가전체는 교술갈래라고 보통 속합니다. 자, 밑줄. 사물을 의인화해서 사람인 양 다르며 그 일생을 일대기적으로 서술한 글. 요거 밑줄. 따라서 자, 작품 자체로서 유기적인 전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냐면 하나의 다 에피소드 상황이에요. 이해가죠? 이런 행적. 됐습니까? 요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에피소드로만 막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유기적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서사적인 요소 볼게요. 등장인물이 존재, 사건과 갈등, 그 다음에 구성 단계는 있습니다.
자, 교술적 요소, 사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그 수필 설명할 때 사물의 특징이나 그거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찰 깨달음 나온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이 사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작가의 주장, 비평, 바로 자신의 어떤 평가, 생각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소설하고 좀 다르죠. 자, 그리고 교훈적인 목적을 지닙니다. 소설은 반드시 교훈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문제 풀고요. 자, 공방전 마무리할게요.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당나라 때 공방의 죽음으로 인해서 재산에, 국가의 재산이 넉넉지, 죽었기 때문에 재산이 넉넉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 1번 볼게요. 공우의 요청으로 공방은 관직에서 쫓겨났고요. 공방의 계책이 다시 쓰였지만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이 바로 이제 등용이 됐었죠. 공방은 자신의 죄가 쫓김을 당할 만큼 큰 것은 아니다. 억울하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신을 따르는 세력이 다시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공방천하입니다. 지금은 공방천하예요. 자, 7번. 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5번이죠. 자, 바로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관적인 인식이 드러난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보세요. 1번. 이 아달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아달락은 바로 사신의 평가입니다. 사신의 평가. 글의 말미에 나타나는 가전체 문학의 특징, 서술자가 직접 개입, 요거 밑줄 치세요. 소설로 따지면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글 전체 주제가 요약 압축적 제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행적도 요약 압축했습니다. 작가의 목소리 대변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비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8번 볼게요. 자, 8번에 보시면 보기에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완전히 서사갈래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나타나 있다. 이거 서사적인 요소고요. 일정한 구성 단계 서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용되고요. 그 다음에 승승장구하고요. 그리고 와서 국정을 문란시키고, 자, 그 다음에 잘리고요. 그 다음에 죽음까지. 그 다음 마지막 그 사신의 평가. 여기까지 되어 있는 어떤 일정한 구성 단계가, 자, 이런 방식으로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이제 공우가 자, 다시. 그래서 이런 어떤 일정한 구성 단계가 있다. 자, 사건과 갈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제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자, 이것은 아쉬운 점이 아니라, 잠깐만. 그렇죠. 제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은, 이것은 바로 뭐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교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사갈래로 아쉽다가 아니라 이건 교술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 아쉬움 많네. 그지? 바로 교술의 특성이니까. 자, 9번. 공방에 대한 태도가, 같은 사람끼리 묶인 것은, 이거 보시면, 정답은 우리가 1번 정도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공방의 태도 같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굳이 두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바로 이제 공우와 그 다음에 변방에 있었던 사람, 그 두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의 내용을 비판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거기 볼게요. 자, 공방전의 작가인 임춘은 극도로 가난한 처지에서 불우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돈이 벼슬하는 특권층에게 집중되어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해서 4번 볼게요. 자, 돈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자신의 처지 때문에 돈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왜? 비판할 때. 그렇죠? 돈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 왜냐면 여기 필자는 돈은 부정이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돈이 부정적이진 않아! 라고 비판하면 깔끔할 거예요. 자, 11번. 자, 니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그냥 주제의식은요. 자, 돈을 없애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몇 가지를 쭉,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볼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자,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조 들어가겠습니다. 시조. 자, 학교에서 이거 시조 나갔니? 아직 나가지 않았지, 그지? 그럼 시조에 우리가 형식부터 할 거예요. 시조의 형식. 자, 여기서부터 막 나오는 거니까.
자, 시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시조가 있고 어치조가 있고 사설시조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여기 세 개는 전부 다 평시조입니다. 자, 그래서 평시조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평시조. 자, 보통 고려 말에 나와서 자, 현재까지 지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현대 시조라는 것도 존재하죠. 선생님도 시조 쓴 거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따 배우겠지만 3장 6구 45자 내용으로 쓴 건 아니고 거기는 형식을 약간 변용해서 요거 쓴 적이 있나요? 시조. 제목이 꽃이에요. 멋있지 않냐? 그대가 나비 되어 내 활짝 피었으니 고이 보아주소서. 죽이지 않아? 우리 저기 뒤쪽에 이제 임재의 시를 배우는데요. 딱 임재 느낌이 나요. 낭만적인. 선생님 제목이 꽃입니다. 자, 그래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현대시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시조, 평시조, 자, 고려말, 자, 현재. 그렇죠. 선생님이 저기 뭐 쇼츠로 막 꽁트 이런 거 찍어도요, 이런 시 씁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작자층은요, 저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양반과, 자, 기생 중심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 우리가 형식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형식. 시조의 형식 살펴봅니다. 자, 형식은 우선 암기 3장 6구 45자 내외 3, 4조 4, 4조 사음보, 이거 암기. 막상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되게 잘 못해요. 그리고 종장의 첫 구는 삼음절 고정입니다. 종장의 첫 구, 삼음절, 고정.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개. 3장 6구 45자 내외 3, 4조, 4, 4조. 여기에서 3, 4조, 4, 4조라는 것은 세 글자, 네 글자하고 네 글자, 네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세 글자, 네 글자일 수도 있고요. 네 글자, 네 글자에도 있어요. 왜? 우리가 큰 틀이 있지만 그 안에서 약간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무조건 45자는 아니고요. 44자, 43자가 될 수도 있고 46자, 47자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종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3543. 근데 3643인 경우도 많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자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냐면,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형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형식이잖아요. 이 형식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조를 정, 형, 시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것들 3, 4조, 4, 4조, 사음보를 정, 형, 뭐니? 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정형률, 정해진 형식의 운율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조의 핵심은 딱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본격적으로 봅시다. 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자, 넋이야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님 향한, 자, 일편단심에, 그 다음에 가실줄이 이실이야. 자, 이 세 가지, 자, 요 세 줄,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시조를, 자, 알아볼 거예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서나, 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상황과 정서가, 자, 위에서부터 나옵니다. 보통 상황과, 그 다음에 가끔 정서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 파트에서, 자, 요거는 얘들아, 다 하고 나서 적어. 왜냐면, 이게 요 중간으로 막 들어가고 막 그럴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데 조금 더 약간,
좀 깨끗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설명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적으세요. 그럼 그때 깨끗하게 적어.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에 태도가 나오고요. 바로 이 태도는 철저하게, 자, 주제의식이죠. 주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됐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제는 크게 몇 가지? 유교적, 그 다음에 자연친화적, 그 다음에 그리움입니다. 물론 한탄 이런 것도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 주제가 마지막에 나와요. 자, 그리고 이때에 3543. 여기 3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삼음절, 자, 고정이고요. 자, 여기 5에 이 부분이 보통 핵심어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자 성어, 뭐 오상고절은 뭐 일편단심 뭐 이런 것들 있잖아. 한자 성어가 나오고 한자 성어가 있으면 이 녀석이 반드시 전체 주제의 핵심 어가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보시면 자, 3, 4조, 3, 4조, 3, 4조, 3, 4조 몇 음보라고요? 4음보라는 걸 절대로 놓치면, 즉 4번에 끊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숫자는 글자 수지만, 자, 요거 하나, 자, 이 녀석을 하나의 음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몇 음보? 4음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보 4개. 그리고 또 하나 더 갈게요. 이렇게 묶이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9와 9를 합칠게요. 자, 9와 9를 합칠 때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에 있는 것을 무슨 장? 초장. 자, 그 다음에 중장. 좋아요. 마지막에 있는 걸 종장.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자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략이 많아요. 그래서 시조를 읽을 때는 생략된 부분은 살리면서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시조 같은, 자, 여기까지 쓰세요. 여기까지. 오른쪽 아니면 그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 쓰다가 졸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다가 졸릴 것 같으면 카메라로 찍어. 그래서 알잖아요. 졸면서 막 쓰고 집에 가서 근데 뭐라고 쓴 거지? 이런 되게 많잖아요. 이게 글씨인가 그림인가. 선생님도 되게 많아요. 엊그제는 학원에서 혼자 수업 준비하다가 좋은 거야. 난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빠져 있더라고요. 되게 피곤했나 봐. 분명히 눈 뜨고 있었거든? 있었는데.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죠. 뒤에 소파에서 자빠졌어요. 그리고 진짜 쥐 죽은 듯이 눈만 감았는데 딱 뜨니까 40분이 훌쩍 지나갔더라고. 되게 피곤했었나 봐. 그리고 부끄럽게도 엊그제 밤에, 지난 일요일이구나, 수업 다 끝나고 여기서 막 춤추고 있었거든요. 수업 다 끝나서 에너지가 남아가지고 끝났다고 막 춤추고 있었어. 근데 문자가 딱 온 거야. 선생님 춤추는 거 찍었어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야, 혹시 저쪽 건물에 스카가 있나 봐. 이거 눈에 보이는 건물 있잖아. 저기 스카 있나 봐. 그래가지고 애가 저기 위에 옥상 있잖아. 정원에 딱 나왔는데 여기는 불이 켜져 있잖아. 그 안에가 보이잖아. 그래서 막 춤추고 있는 걸 이렇게 찍은 거야. 찍어가지고 문자로 보냈어. 그래서 내가 야, 제대로 출 테니까 다시 찍어. 그래서 막 춤추죠. 제대로 출 테니까 저기서 이렇게 찍더라고, 1학년 애가. 웃겨가지고. 근데 신기하게 여기서는 저기서 찍는 게 안 보여. 밤이니까. 저기서 걔가 찍은 걸 보니까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얘가. 너무 웃겼어.
자, 됐죠? 자, 이제 우리 시조가사 볼게요.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시조에서 우리가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 작가를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죠. 자, 하나는 뭐니? 자, 우리가 유학자, 실학자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그냥 사대부. 우리가 이제 사대부. 자, 그다음에 기생. 자, 그럼 물론 여기 밑에 이제 평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거는 오늘 사대부하고 기생 중심으로만 봐요. 자, 그래서 사대부 기생. 자, 기생은 무조건 그리움이죠. 자, 사대부는 우리가 세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유교적 가치. 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무욕적 가치. 우리가 그냥 탈속적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어떤 한탄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정도. 물론 예전에 학문 수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뺀 거예요. 우리가 내신에 맞추어서. 그래서 이 정도. 자, 이 정도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적으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시 나머지 것까지 다 볼 생각이에요. 알겠지? 주제별로 지금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다 보면서 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자, 가시 있잖아요. 가시 별표 치세요. 가시 별표 쳐. 별표 치는 것들은요. 여러분 학교의 프린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제 가시입니다. 가시. 자, 우리가 찐이 누나 거예요. 찐이 누나. 자, 치환하시면 됩니다. 청사는 I am. 자, 무슨 얘기예요? 청사는 나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요. 녹수라는 것은 너의 마음이야. 이해 가죠? 그러니까 청산은 내 마음이고, 즉 산은 내 마음, 물은 님의 마음. 이제 이해갑니까? 그래서 서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산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거든요. 즉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자,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녹수. 자, 물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하는 거야. 녹수가 흘러가더라도, 즉 쉽게 가자. 님의 정의, 님의 마음이 변하더라도. 됐습니까? 해석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변하더라도 청산, 내 마음이야. 변하겠는가?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됐습니까? 서리법. 그래서 대비 서리법. 자, 녹수 바로 뭐야? 내 마음도 자, 다시 님의 마음도. 됐습니까? 청산을 잊지 못해. 청산이 누군데? 화자. 그렇죠. 화자를 못 이어서 울면서 갑니다. 의인법이죠.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됐지? 자, 의인법 감정이입의 대상. 울면서 예어가는 것. 예다. 지나가는구나. 됐습니까? 너도 날 못 잊어서 울지? 자,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진입니다. 그렇지. 청산은 내 마음이라 그랬으니까. 자, 핵심 식구 돋보기. 자, 녹수가 흘러가더라도 자, 청산이 변하겠는가? 자, 시냇물의 가변성, 변하는 것과 청산의 불변성이 대조대비. 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변하더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서리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시는 어렵지 않죠? 그치? 자, 이때 나시 한번 볼게요. 나시. 자, 나시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산은 옛 산인데, 자, 물은 옛날의 문이 아니로다. 저 이미지 비슷하죠? 그죠? 시 느낌 비슷하죠? 그래서 산은 옛날 그대로의 산인데, 그래서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변이고요. 물은 옛날의 문이 아니로다. 물은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변성이에요. 자, 또 대조대비. 주야에 밤낮으로 흐르니, 니은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리을도 뒤로 넘기시면 흐르니, 옛날 물이 있겠는가? 옛날 물이 없지. 물은 흘러갔으니까 가변성이에요. 자, 인걸도 바로 인걸이라는 것은 인재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서경덕입니다. 서경덕으로 여기서는 봤어요. 그러니까 서경덕 님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안 오는구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서경덕을 사랑했던 사람을 우리는 황진이라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 서경덕 아니라고 보는데.
아, 그 누군데? 그 판소리. 황진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요. 사실 서경덕은 연인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황진이에서 이렇게 쭉 보면, 나이 차이가 한 30살 정도 나는데, 할배거든요. 근데 황진이가 늘, 고민이 있을 때 서경덕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경덕을 존경했지, 사랑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선생님은. 오히려 황진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요. 내 기억이 맞다면 아마 판소리 명창 송병갑인가 그럴 거야. 맞나? 송병갑이 아닌가? 송만갑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송씨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판소리 명창이에요. 그래서 황진이가 길을 가다가 왜냐면 길을 가다가 노랫소리를 듣고 사랑에 빠져요. 와, 정말 황진이답지.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5년간 계약 사랑을 합니다. 우리 5년만 살아봅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땐 그 양반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는 이제 서경덕이라고 했어요.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도 인걸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도 물 같아서 가고 안 오는구나. 나는 산처럼 이곳에 있는데. 자, 이렇게 님에 대한 그리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핵심 정리 볼게요. 갈래는 평시죠. 연정은 사랑이에요. 자, 애상적 슬퍼요. 그리우면 슬퍼요. 자, 주제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자, 임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 자, 표현 시어의 대비 청산과 녹수. 청산은 화자의 마음이었고요. 자, 녹수는 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서 자, 울며 지나간다. 그래서 의인법 감정이입 주제를 드러냈습니다. 사대부들의 시조에서 주로 불변성을 상징하는 녹수에 가변성을 부여해서 색다른 이미지를 창출했다. 무슨 소리예요? 불변성을 상징하는 녹수. 보통 청산 녹수 그럼 자연 이렇게 의미하잖아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시 갑니다. 가시 평시조고요. 성격 애상만 잡아주면 됩니다. 주제를 인생무상으로 봐도 되지만 우리는 비슷하게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볼게요. 자연물을 통해서 주제를 자 드러냈고요. 변하지 않는 산과 흘러가면 급본인 물을 대조했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황진희 씨를 다 가져올까 하다가 오바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만 가져왔습니다. 자, 앞에가 우리가 이제 기생의 어떤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자, 여러분들 저기 다시 있죠? 다시 별표 치세요. 눈 맞아 휘어진 대,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프린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딱 봐도 뭐죠? 유교적이죠. 그렇지? 유교적으로 우리가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지개 한번 펴시고,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자, 기지개 피자. 기지개 한번 피자. 기지개 한번 피시고, 고니가 늘 그래요. 고니가, 자, 이제 수학 숙제 해야지. 응? 그럼 바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갑자기 기지개를 막 펴기 시작합니다. 선기지개라고 하죠. 선기지개. 그러니까 그만큼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지개를 펴요. 기지개 피고 안 와요. 너 왜 안 와? 기지개 다 폈잖아. 그러면 피는 중이야. 그래서 한 번 더 피려고 해서 기지개 핍니다. 잘 안 와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그래도 엊그제 드디어 5개월 만에 드디어 얘가 수학을 80점을 넘었네요. 그 전까지 80점을 계속 못 넘고 있었는데 80점을 넘어가지고 81점인가 나온 거야. 그 학원에서 수학 시험 초딩입니다. 그러니까 곱셈 이런 거 하겠죠. 넘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임 하나 사줄게. 그래가지고 게임 하나 사줬어요. 게임 하나 사주고 이제 고니가 이제 톡으로 오 이렇게 왔어요. 오. 자, 그러네요. 수학 80점 넘기가 힘들지. 좀 많이 힘들죠. 선생님은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어요. 80점을.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뭐 진짜 내가 언제부터 수학을 포기하기 시작했냐면 X가 나올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방정식 있잖아요. X가 나오면서부터 포기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아니면 그 훨씬 전인 도형이 나오면서부터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수학이라는 것은 사칙연산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고2 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수학을 잘했거든요. 내신 수학은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예 시험 범위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학교는 정석 있잖아요. 정석에 80페이지가 시험 범위 뭐 이런 거였어요. 문제 똑같이 낸다 뭐 이런 거였어. 똑같이 낸다. 그 중에 세 문제는 자 숫자 바꿔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럼 달달달달 외우면 됐거든요. 근데 그때 공부할 때도 나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수학할 때 은하고 한 줄 나가고 그 다음 줄 나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에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다 외워버렸어, 통으로. 모르니까. 통으로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난이도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한 60몇 점 이렇게 나오면, 보통 이제, 2등급, 좀 됐었던, 그러니까 원점수로는 8점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좀 그랬던. 그래서 공부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제 수학을 이제 2등급 이상씩 받았던 것 같은데, 원점수로 8점을 한 번도 넣어본 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대단한 친구인 거예요. 나는 솔직히 그냥 대단하다고 봐요. 80점이 넘는 건 진짜 대단한 거야, 대단. 어떻게 8점을 넣니? 나는 국어 100점 가끔 나오는 친구들 그건 대단하다고 봐요. 선생님 국어 100점 한 번도 맞은 적 없어요. 되게 솔직하죠. 선생님 국어 한 번도 100점 맞은 적 없어요. 신기하게 영어는 100점이 많아요. 영어는 진짜 100점 많았고 다른 과목도 100점 되게 많이 받았거든. 근데 국어는 한 번도 100점 맞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국어가. 그래서 그래서 국어 수학은 한 번도 100점을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도 국수 안 시켜 먹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거기 볼게요. 자, 이제 백설이 잦아진 고래. 자, 이색. 그다음 500년 도읍지를 길제. 눈마저 휘어진 데를 원천석. 자, 먼저 여기 전부 다 4대부입니다. 이색, 길제, 원천석. 자, 특히 이색. 자, 이 양반. 자, 이 양반은 고려 말 유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 늘 어떤 걸 우리가 얘기하냐면 바로 이제 우국입니다. 무조건 우국이에요. 우국, 그 다음에 무상감. 이게 가장 많아요. 이색. 이 양반은. 이 양반이 쓴 거는 전부 다 우국, 그 다음에 무상감이야. 자, 가보자. 그 무상감도 이제 맥수지탄이겠죠? 그죠? 고려가 패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볼게요.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구나. 그래서 백설은 고려 유신. 자, 없어진 골짜기에 구름, 바로 이제 이성계 일파입니다. 반가운 매화, 지조절개를 상징하고요. 충신도 상징합니다. 그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선비라고 적혀 있는 거 우국지단 충신이야. 자, 충신은 즉 고려 충신은 어느 곳에 피어 있는가? 석양에 홀로 서 있어서 석양 뭐예요?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는 건 바로 왕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임금이 넘어가는 거니까 석양에 자, 패망하는 고려 왕조에 홀로 서 있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게 바로 이제 맥수지탄 같은 거예요. 무상감, 나라 잃은 슬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나시 갑니다. 나시 길제입니다. 길제. 500년 도읍지를 바로 이제 고려입니다. 500년, 반백년, 막 이런 것들 나오면 다 고려입니다. 필마, 말 한 필로 돌아 들어가니. 자, 자연은 의고한데, 그대로인데, 자연은 그대로인데, 자, 인걸, 고려 인재는, 다시 말하면 충신은 간대없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느껴지는 게 무상감이에요. 근데 나라가 망한 무상감이기 때문에 네 글자 뭐라고 해요? 맥수지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궐터에 보리나무가 가득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되게 뭐 그런 거죠. 맥수지탄, 어즈버, 아싸, 태평연월이 즉 고려 왕조의 태평성대가 한바탕 꾸민가 하노라. 그래서 밑에 맥수지탄 딱 적혀져 있죠. 자, 다 유교적입니다. 다 단락가입니다. 우리가 이 맥수지탄을 여러 가지 의미로 보실 수 있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다르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패망의 한,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에요. 패망의 한. 그 다음에 나라 이름 무상강. 이렇게도. 또 우리가 고려 왕조의 회고. 다 같은 말이야, 얘들아. 고려 왕조에 대한 희구.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세 개 전부 다. 맥수지탄, 그 다음에 패망의 안타까운 패망의 한, 나라 이름 무상감, 고려 왕조에 대한 미안. 이거 아니 회고. 회고, 고려 왕조를 떠올리는 거예요. 자, 이거 다 같은 말이다. 전부 다. 여기에서 갑자기 막 주목 나오잖아요. 막 주목 나오고 막 그러는 순간, 주목 나오는 순간 바로 국운 회복의 희구 소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같은 말이다. 자, 그 다음에 다단락 별표 쳤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자, 바로 학교 시험범위 부분입니다. 눈마저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했던가. 그냥 눈 시련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내신이니까. 자, 이성계 일파입니다. 휘어진 대나무. 이건 이제, 자, 대나무는 사군자잖아요. 그치? 사군자니까 우리가 충신 이렇게 우리가 보셔도 되는 거죠. 절개, 불변성, 생명력, 충신 이렇게 됐죠? 절개, 불변성, 충신, 생명력. 누가 굽었다고 했는가? 굽지 않았어. 즉 뭐예요? 이 대나무야. 얘가 대나무. 이 대나무인데 눈이 내렸어. 이렇게 굽었겠죠, 이렇게. 근데 겉은 굽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마음은 꺾이지 않았어. 겉은 꺾였는데 마음은 꺾이지 않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눈이 마저 겉이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변절했다고 하는가? 마음이 꺾였다고 하는가? 굽을 마음이었다면 됐습니까? 꺾여질 마음이었다면, 꺾여질 절개였다면, 자, 눈 속에 푸르겠는가? 눈 속에 푸르지 않았겠지. 하지만 지금 대나무는 어때요? 눈 속에 푸른 거예요. 됐죠? 생명력. 그렇지? 푸를 쏘냐? 서리법이고요. maybe. 자, 사자성어 보입니까? 세한고절. 얘가 그러니까 핵심어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눈에 들어요? 세한, 한이 뭐냐면 추위라는 뜻이에요. 추위. 왜냐면 이거는 첫 번째 줄에 눈마저 이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절, 외로운 절개 이런 뜻입니다. 외로운 절개, 핵심어가 절개죠. 자, 뭐 눈 속에 눈을 이겨내는 외로운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예찬, 화자와 동일시, 그 다음에 의인법, 그 다음에 영탄적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노라니까 영탄적, 너 의인법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시 됐습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찬, 다짐 이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자, 다만 볼 거예요. 다만. 자, 밑에 갈래는 평시조고요. 자, 성격은 절의가, 즉 절개를 노래한다 이런 뜻이고요. 자, 당연히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한다는 얘기는 내가 닮고 싶다는 얘기예요. 다짐으로 갈 거고요. 자, 그리고 회고. 자, 그다음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의 자 다짐입니다. 고려 왕조에 대한 지조와 충절을 지키고자 하고요. 대상에 대한 예찬적 자 태도가 나옵니다. 자, 상징법 뭔데요? 대나무. 그지? 대나무의 상징이 뭐예요? 지조절개였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넘겨요. 자, 잠깐 쉴게요.